자, 이제 대선 28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속도를 낼 것처럼 전망됐던 단일화가 지지부진하면서 골치가 아프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은 휴일 아닌 어제 밤에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심야 시간에 4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당 대선 후보와의 상견례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빨리 단일화하라며 후보를 향한 성토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 의총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일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선 빅텐트에 동의하는 후보들부터 먼저 단일화를 이루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좀 기분 좋은 상견례도 하고 그러는 자리였어야 마땅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분위기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경선 과정에서의 다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의원총회는 후보 선출 직후에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열렸던 의원총회였습니다.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김문수 성토작이 된 한밤 의총. 자, 김 후보의 사기 행각이다. 사기쳤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너무 믿었다. 아, 이거 사기다. 그리고 세입자가 주인 내쫓고 집 전체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아, 전세 사기다. 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어제 의총장에 참석하셨을 텐데 사기 행각이다. 너무 믿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분위기는 더 험악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좀 다르게 의원총회에서는 좀 차분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후보를 선출했고 후보님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대위라든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의 상견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과 후보 캠프 측 사이에서 많은 오해와 감정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제 같은 자리에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원들하고 서로 입장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어야 되는데 후보님께서 좀 오지 못하신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차분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목소리가 나왔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불협화음은 있어 보이는데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 대상 후보들끼리는 불협화음이 있어 왔죠. 그런데 당내에서 이렇게 후보의 뜻과 다른 내용의 많은 의원들의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만큼 사실 본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후보 본인도 스스로 이 단일화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왔단 말이에요. 경선 단계에서. 그러니까 후보 뜻을 존중해달라는 김 후보 측의 말씀은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국내심의 주장 자체가 후보 뜻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후보라는 것은 당과 같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후보자가 된 것이고 그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선거운동의 하나가 단일화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단일화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사실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 측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당원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 안 하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일정이 되게 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또는 반대되는 입장을 전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게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였고 후보자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본인의 임무에 대해서 당과 같이 하루빨리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총회 전에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3선, 4선 이런 중진 의원들은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선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국민들께 전하자. 빠른 시간 내에 단일화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시간의 촉박성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후보도 단일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단일화하는 게 가장 좋죠. 들으신 것처럼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11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게 중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지도부이기도 하잖아요. 당에선 꽤나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내세웠던 전략이 김덕수, 을지문덕에 그렇죠. 비유하면서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이제 전 대행하고의 관계에 대한 어떤 즉시 단일화를 이룰 것처럼 한 메시지를 많이 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고 특히 당원들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김문수 후보를 또 선출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로드맵을 명백히 밝혀주시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께서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천명하고 계신데 다만 11일 이전에 할 것이냐 이후에 할 것이냐는 현실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고 그렇다면 후보께서 앞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당원분들도 일정 부분 수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 타이밍 빨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30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돌렸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선 3자 가상 대결, 한덕수 전 권한대행 전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34.3%를 득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9%. 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대입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이재명 후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46.6%, 김문수 후보 27.8%, 이준석 후보 7.5%. 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 중진 의원들도 지금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의 선수는 한덕수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냐 마냐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래서 지도부가 의총 도중에 밖으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던 상황인지 의원총회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연락이 온 건가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이. 예, 결론 나면은 지금부터 기자들 질문 일체 답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빠져나와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지도부가 김문수 캠프를 갔을 때 김문수 캠프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인데 박수영, 장동혁 이 두 현역 의원, 엄태영 의원까지 이 의원들도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의원 의총 도중에 김문수 후보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또 고성까지 책상이 내려쳐지는 소리까지 들리고 이 고성의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자,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조차도 사기당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자, 김영남 의원님,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국민의힘은 조금 이상한 당입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기 당 후보보다는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응원하는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언제 그랬냐면 2021년 4월에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국힘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그 당 밖에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당 내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한테 양보해라 후보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빨리 단일화하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오세훈 후보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죠. 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으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땡겼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후보 결정된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3일날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의 기탁금도 3억 냈습니다. 네. 근데 당 후보 되자마자 빨리 양보해라 아니면 단일화 왜 안 하냐고 재촉을 하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기 위한 경선 과정이었냐. 8강, 4강 뭐 결선까지 다 치르고 후보가 됐는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민주당은 4월 27일 날 후보 확정이 됐거든요. 단일화를 염두에 뒀으면 경선 일정을 당겼어야죠. 국민의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경선 일정이나 그 한덕수 이제 현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지금 이제 와서 불거진 건 아니에요. 네. 경선 단계에서 그 단일화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냈고 그 각자 입장을 당원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불거졌단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또 이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하고 다른 것이 그때는 불출마를 하라라고 했던 거고 단일화는 결국은 단일화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중에 이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타 힘을 합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상한 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렇고 그 당시 김영남 의원도 거기 이상한 당에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적은 맞지 않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지금 했어요. 이제 타당에 계시지만 어쨌든 단일화라는 것은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인은 당원이에요. 네. 거기에 구성원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 해당 선거에서 이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국 사람 데려온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거나 국내에서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회의원들 시각에서 볼 때 야 왜 다른 분들을 모셔와 이런 시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 아니 근데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하루라도 있었나요? 그건 철저하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인이죠. 그 지금 연세는 많으십니다만 하루도 국힘 쪽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는 후보예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당적 가진 지 1년 됐나 한 달 됐나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그 대한민국을 잘 운영할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 당과 정책 기조가 맞으면 모시고 오는 거고 여기서 기본적인 다 동의를 거예요. 그래서 각 후보자들이 동의해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재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네. 당원들의 판단을 더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저희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